남편이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소리를 그녀는 8일 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의 손이 아닌 시아버지의 손에 의해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죽은 지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 살아남았고 아들을 왕위에 올렸고 그리고 스스로 붓을 들어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사도세자의 아내, 정조의 어머니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건 슬픈 왕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인 처절한 사투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0살 세자빈이 되다. 1735년 홍씨 가문이 딸로 태어난 그녀에게 어느 날 궁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세자빈 간택이었습니다. 당시 세자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그리고 그녀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간택 과정에서 그녀는 유난히 침착하고 단정한 태도로 주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정은 훗날 그녀가 궁중에서 살아남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1744년 정식으로 세자빈에 책봉되며 그녀는 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녀는 그저 세자빈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간 궁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영조와 남편 사도세자 사이의 관계 말입니다. 무너져가는 남편을 지켜보다. 영조는 조선 역대 왕 중에서도 특히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엄격함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습니다. 학문적 성취, 정치적 판단, 심지어 사소한 행동거지까지 영조의 끊임없는 질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버지 앞에서 얼어붙는 모습, 질책을 받은 뒤 방 안에서 혼자 괴로워하는 모습,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까지 훗날 그녀가 남긴 기록에는 남편이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던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다는 이야기, 주변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분노를 표출했다는 이야기.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의 신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아내로서 그리고 세자빈으로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과 왕실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말입니다. 1762년 여름 뒤주.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여름이 찾아옵니다. 1762년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하지만 세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영조는 직접 뒤주를 가져오게 하고 아들을 그 안에 가두라 명령합니다. 이 장면에서 해경궁 홍씨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우리는 그녀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뒤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8일. 뒤주 안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남편의 존재를 그녀는 궁 안에서 느끼고 있어야 했습니다. 8일 뒤 사도세자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시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아버지 밑에서 그녀는 여전히 살아야 했고 어린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상황이 있을까요?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해경궁 홍씨가 이 비극 이후 보인 선택입니다. 그녀에게는 무너질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들 정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정치적 상황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세자를 죽음으로 모은 사건에 연루된 여러 정치 세력들, 그리고 여전히 왕위에 있는 영조. 그 사이에서 어린 아들을 지키고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유지시키는 일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친정인 풍산 홍씨 가문 역시 이 사건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가문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감정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원망도 분노도 철저히 안으로 삼켰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왕이 되다. 시간이 흘러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마침내 그녀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며 자란 아들이 이제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정조는 즉위 후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해경궁 홍씨에게도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왕실 정치의 세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긴장 속에서 그녀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붓을 들다 한중록. 그리고 훗날 나이가 들어서야 그녀는 마침내 붓을 듭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 한중록. 이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남편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풀어낸 진실의 기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중록이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시기에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각 시기마다 그녀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달랐고 그에 따라 기록의 어조와 강조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고 절제된 태도를 보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억눌러온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단정했던 이 여인이 실은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을 삼키며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녀가 남긴 것. 해경궁 홍씨는 1815년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부터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더 살아낸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비극의 한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스스로 그 이야기를 기록한 여인. 그녀가 만약 그때 무너졌다면 정조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만약 침묵을 지킨 채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오늘날 사도세자 사건의 진실에 훨씬 더 다가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 여인의 인내와 기록이 조선의 역사 한 페이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간 유일한 목격자.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통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중록 속에 담긴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